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도 수급 파이터, 수급 동향을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외국인은요, 뭐 말할 필요 없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또 서울식품 EID처럼 이 수급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도 있잖아요. 네. 그쪽 사고 있고 또 하나 특이점은 SK 스퀘어가 오늘 또 반등하는 게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힘이 좀 있었고요. 위메이드 맥스를 저점 매수하고 있는 것도 오늘 외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반대로 기관은 오늘 반도체 부활절이라고 제가 좀 이름을 지어봤는데 이 반도체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뭐 주성 엔지니어링, SK 하이닉스,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반도체가 들어간 뭐 기업 공시에서 반도체 들어가면 다 사고 있는 게 또 오늘 기관의 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오늘 수급 동향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수급 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파이터 1라운드 파이트! 인터파크와 파트론이 만났습니다. 사명에 파가 들어가는 것 외에는 공통점을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두 종목 모두 네. 최근에 흐름 자체가 뭐 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강하게 맞아요. 올라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두 종목의 이제 섹터는 굉장히 이제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죠. 전기전자를 좀 대표할 수 있는 파트론, 그리고 여행주를 좀 대표할 수 있는 인터파크. 지금 여행주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선 오미크론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혹은 그 전부터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실질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조정 시에 지금 매수를 하고자 하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이 저점이 아닐까라고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주 들어오면서 굉장히 반도체 IT 전기전자가 굉장히 강합니다. 일단은 전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테마는 딱 세 가지였죠. 게임주, NFT, 뭐 아무래도 메타버스 이쪽이 강했었다가 이제 한번 전체적인 주도주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트론을 포함한 전기전자 네. 관련 종목군들 지금 한번 옮겨 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아서요. 두 섹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의미는 다르지만 두 종목 모두 차가운 심장이 그렇죠. 어느 정도 좀 동반이 되어야 또 매수가 될 것 그래야죠. 같은데 이 두 종목을 고민한다면 김태성 팀장이 또 좋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파크와 파트론의 대결,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자, 기관의 선택, 오늘도 기관의 손을 계속 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파트론. 일단은 뭐 인터파크가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오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라는 이야기 먼저 하도록 할게요. 대신에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할 가능성이 높지 맞습니다.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미국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 것 대비해서는 시장이 굉장히 강하지만 언제 또 출렁거린 이 이후로 작용이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우선은 인터파크를 포함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만약에 하시더라도 최대한 분할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대신에 지금 주도주의 성격이 전기전자 반도체 쪽으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파트론 충분히 오늘 장에서도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강 후약으로 좀 마무리가 됐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수 대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 굉장히 견고한 좀 모습을 보였었어요. 일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애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또 제품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 또 애플의 아이폰이 많이 팔린 만큼 또 갤럭시 시리즈도 지금 시장에서도 굉장히 핫한 또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파트론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폴더블 폰이요, 지금 엄청나게 또 흥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출하량과도 밀접하게 작용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장 쪽에 이제 공급 이슈가 이제 있다라는 거죠. 전장 쪽으로 이제 출하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면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스마트폰, 여기에 추가적인 실적을 얹어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파트론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웨어러블 사업도요,
정말 이제 외형 성장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무선 이어폰 그리고 와치 뭐 이러한 웨어러블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파트론 저는 지금 위치에서 공략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추세가 좀 변하고 있는 흐름에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우리가 파트론 같은 종목들은 미리미리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파트론의 가격 전략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보면 추세가 완전히 바뀌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예.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길게 놓고 보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흔히 알고 있는 메타버스라든지 NFT 같은 종목군들 대비해선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더 많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전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트론 저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거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최근 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시에 추가 매수를 염두하시면서 좀 분할 매수를 하시는 전략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대신에 손절 가격은 10,000원을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을 제가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10,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 다시 한번 10,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조금 더 오랫동안 횡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0,000원 손절가는 꼭 기억하자라는 이야기 그리고 전고점 돌파 시에는 목표가 15,000원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론 가격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길게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이제 목표가를 해도 지금 현재 흐름 봤을 때는 아마 한 입술 정도 왔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5,000원 일단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0,000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1라운드 통해서 파트론 알아봤고요.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수거파이터 2라운드 파이트! 자, 하이브와 테크윙이 만났습니다. 뭔가 위에 하이브가 있다 보니까 테크윙도 그룹 이름 같아요. 그렇죠. 자, 일단 수급의 변화에 좀 주목하자. 네. 앞서 말씀드린 것도 결국엔 그동안에 이제 잘 갔었던 종목들보다 안 간 종목 다시 한번 이제 주도주 테마로 옮겨가는 쪽을 이제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이브와 테크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최근 2, 3개월 놓고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하이브가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좀 거래를 놓고 보게 된다면 점차 하이브 쪽보다는 이 반도체, 테크잉 이쪽이 조금 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재 위치에서 그동안 잘 갔던 종목을 정리를 하고 올라가는 종목을 지금 다시 교체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그쵸. 같아서 하이브, 테크잉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는 오늘까지 포함해서 최근에 좀 낙폭이 좀 컸고요. 그렇죠. 테크윙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살펴봤듯이 IT 업종 그리고 오늘 반도체의 날이기 때문에 테크윙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와 테크윙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도 열어주시죠. 자, 오늘 기관 2승 바로 가고 있습니다. 네. 테크윙이 이겼고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아까 이제 IT 업종 로 파트론에 손을 들어줬고요. 그렇죠. 그다음 테크윙도 손을 들어줬다면은 아무래도 오늘같이 반도체가 상승할 때 지금 네. 봐도 반도체 그린라이트라고 보시나요? 반도체 쪽은 하반기까지 저는 충분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결국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뭐 양도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또 반대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배당에 대한 호재도 있다라는 것을 좀 감안해 놓고 봤을 때 충분히 하반기까지 지금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좀 줄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지수의 좀 위치의 차이가 좀 많이 났었던 지난 7월, 8월, 9월, 10월이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흔들린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은 흔들릴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낙폭은 제한적이고 충분히 어제와 오늘처럼 상승이 나오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하이브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하이브를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평단을 관리하자라는 생각보다는 기술주에 한번 신규 매수를 하시면서 수익을 먼저 내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예요. 결국에 이제 고객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고객사에서 계속해서 이제 제품을 출하하게 되면 당연히 테크윙의 수요, 실적도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IT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결국 이제 비메모리 쇼티지 쪽이었는데 이쪽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까지도 감소하기 때문에 실적에 부정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실적은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테크윙 일단 뭐 테크윙을 가지고 온 기업이 반도체 IT 중에 테크윙이 가장 좋다 이런 컨셉은 아니에요. 맞아요. 테크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대신에 이제 제가 테크윙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 일단 반도체가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조금은 덜 올라간 종목군들이 앞으로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저는 주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테크윙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올해 뭐 반도체 업황이 좋았다 볼 수는 그렇죠. 없었지만 드문드문 상승하는 추세가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테크윙도 같이 올라갔었는데 맞아요. 그때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오늘 지금 시점에서 하반기에 봤었을 때 테크윙은 또 다른 매력을 또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는 이 테크윙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네. 반도체 쪽도 엮여 있고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엮여 있다. 이쪽 부분에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디스플레이 OLED 쪽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 메타버스랑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산업이 지금 계속해서 잘 되면 반도체 산업도 잘 될 확률이 높고 저는 이 디스플레이 산업도 잘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우리가 현실감 있게 시각적으로 뭔가를 출력물을 받아내려면 이 반도체 성능도 좋아야 되고 출력을 해주는 이 디스플레이 쪽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기업들이 나중에는 뭐 지금 당장은 반도체 IT가 골고루 오르지만 차후에는 조금 더 강한 시세를 낼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수급파이터 하면서 이 라인업 나왔을 때 팀장님이 엮는 거 보고 진짜 엮는 거는 그렇죠. 진짜 최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왜 잘 엮으시나 봤더니 이 디스플레이 업체에서도 봤을 때 더 범위가 넓어지는 것까지 시각을 넓게 본다는 것도 감탄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테크윙의 이제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다수의 이 반도체 IT 산업들이 오늘 굉장히 네.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데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군들보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장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3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다. 대신에 단기적인 시세를 보기보다 반도체 IT는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올라가니 조금 더 긴 호흡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 손절선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최근에 박스 하단 1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를 하고 가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 18,000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테크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2라운드 스코파이터와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도 이제 김태성 팀장의 공략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열어주시죠. 자, 오늘의 공략주는 율촌화학입니다. 아무래도 자, 반도체 얘기하시더니 또 이쪽을 얘기하신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많이 걸쳐가시는데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앞서서 전기전자 쪽이나 이제 반도체를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그것과 또 맞물려서 하나 더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이 배터리 쪽에 대한 것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율촌화학도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그러니까 즉 작년부터 가장 큰 대장이라고 이야기했던 해당 종목군들의 최근의 주가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기업들의 이슈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분사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들 종목들보다도 이제 개별 종목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수급이 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왔는데 저는 율촌화학은 충분히 다시 한번 수급이 돌아왔을 때 배터리 파우치 쪽으로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것 제조업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죠. 최고죠. 네, 그렇죠. 증설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있기 때문에 율촌화학 저는 지금 위치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이야기도 사실 오늘 시장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갑론을박이 더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고점이다라는 우려감도 함께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우리는 오늘 율촌화학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율촌화학에 대해서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일단 뭐 율촌화학 같은 경우에는 타 전기차 관련주들보다 이제 덜 올랐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것도 있어요. 그러면 매력 포인트가 다른 확실하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한번 대시세를 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매수를 했는데 밀려 내려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대신에 이제 율촌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러한 위치에서 이제 공략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오늘의 종가에 매수를 하시면서 3만 원까지의 단기 시세는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손절 가격입니다. 네, 손절 가격.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가 뭐 3년 뒤에 5년 뒤에 보면 지금이 시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최근 1년 동안 관련주들이 너무 큰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가격의 이제 폭락보다도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현금화는 필요하다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촌화학 목표가 3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자, 손절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2만 원에 제시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수급파이터 3가지 종목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수급파이터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